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보죠. 어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는요. 여야 대선 경선 토론회가 다 열렸어요. 어제는 하루에. 자, 먼저 보겠습니다. 본선에서 안 찍을 사람들이 입당했다. 아, 이게 이제 위장당원 뭐 이 얘기예요. 어제도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거 당원들에게 상처 주는 건데요. 사과하세요. 또 이렇게 반박한 거죠. 어제 2차 컷오프 앞둔 마지막 TV 토론 8일입니다. 2차 컷오프. 그러니까 4명으로 추려집니다. 8명에서. 위장당원 발언 두고 공방. 그리고 또 손바닥 왕자 놓고도 또 공방. 뭐 여기는 약간 좀 뭐 송구 이런 입장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어제 토론의 모습. 뭐 이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그거를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북힘 갤러리에도 예. 지금 여기 그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예. 이 뭐 언제까지 하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 찍을 수 있냐 뭐 친여 성향의 사람들이 네. 최근에 우리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네. 위장 당원으로 네. 가입했다는 증거가 있으시니까 네. 계속 문제를 삼아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그러나 제가 그걸 뭐 매일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요. 그런 게 있으니 투표를 좀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증거가 있다.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에 계시잖아요. 지금. 증거가 있답니다.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문제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가 안 됐는데 예. 뭐 선거인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거인단이 8월 2차 컷오프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예. 오늘 내일 투표 ARS가 시작이 되는데 선거인단은 이제 이미 확정이 됐어요. 8월 30일자 기준. 그렇죠. 당원들 뭐 명부고 다 이제 다 확정이 된 거죠. 그게. 그리고 책임당원에다가 그다음에 1년간 역산해서 1년 내에 1회 이상 당비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1회가 한 번 낼 때 1,000원 이상이죠. 예. 1,000원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1,000원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장당원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장당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1,000원을 내고 가입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 단기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선거 때 지지자들 이게 경선을 위해서 예. 여론조사해야 되니까 선거 때 당원 수를 그 지표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반짝 당원인가요? 그래서 그걸 단기 당원, 그러니까 제가 예. 네임을 한다면 이런 분들은 있었는데 이제 위장당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걸 입증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심 나는 누굴 지지하지 않는데 이번 뭐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만 몇몇 커뮤니티에 이제 이 글들을 취합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정당 입장에서 보면 예. 위장당원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단기당원 또는 이중당적자 이런 모르겠어요. 이중당적을 걸릴 만한 시스템이 대한민국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위장당, 그러니까 이중당적 뭐 그런 표현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중당적 또는 뭐 단기당적자 이런 단어들은 써도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위장당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후보자가 네이밍을 해가지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당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국민의힘 당적을 가져서 이번에 가능합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네.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위장당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기찬 변호사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원래는 이중당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중당적을 갖는 케이스 중에 본인이 민주당에 가입한지 모르고 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 가입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의 부탁해서 그냥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거든요.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에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를 인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특정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뭐 이 말씀을 들리긴 하네요. 지금요. 유찬 변호사 말씀을 보니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 좀 이어가죠. 그리고 또 김주혁 교수님, 주원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장당원 역선택 또 띄운 윤. 지지층 단속의 묘수일까 아니면 이거 괜히 얘기 꺼낸 악수일까 이겁니다. 일단 뭐 쭉 설명이 있어요. 주원규 교수님께서는요. 이거 묘수예요, 악수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 일단 악수라고 보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나치게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 알지만 총장 출신이시거든요. 예. 정확한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게 그분의 어떤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윤기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가능성과 우려가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위장당원이라는 단어까지 써가지고 이거를 당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욕하는 행동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지나치게 정치인이 빨리 되려고 하시는 결과가 아닌가. 예전에 검찰총장 있을 때는 그렇게 증거를 제일 위주로 하시더니 이젠 증거가 아니라 그냥 뜬 소문, 그러니까 흐르는 소문들이 그렇대더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아서 저는 큰 악수가 된다고 보고 묘수냐 악수냐를 떠나서라도 저는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장 당원 뭐 이런 표현으로 좀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김종욱 교수님, 민주당과 좀 비교해 보면 민주당도 대선 경선할 때 뭐 선거인단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참여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역선택, 이른바 다른 당 정당 가입하고 뭐 앉느냐 이런 걸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거기? 안 따지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투표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쪽에 그 경선 투표를 했다고요? 네, 문자가 와서 투표하셨다고 막 그거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럼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위장당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떠나서 위장당원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본인이 투표 행위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건 당원 차원이 아니라 그 선거인단에 투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실제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은 위장당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위기감의 반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감. 예, 위기감의 다른 표현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입당시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도 확장성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로는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정권 심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윤석열 후보를 당에 모시고 와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중도 확장성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집토끼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대한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데리고 와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된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 이후에 한 30만 명 정도의 당원이 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만 명 정도를 이렇게 늘었다는 건데 그 당원들이 20, 30대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통해서 소위 지금 5, 60대 정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들의 결집들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하면 할수록 나 위기야, 나 상황 어려워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방식을 바꿔야 돼요.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상황에 대한 것들만 계속 말씀하시고 왕자 쓰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장당원은 본인의 위기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하면 맞은 많은 분들이 손바닥 왕자 그리고 위장당원 뭐 이런 걸 기억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고 토론 때마다 또 이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